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크래프톤의 수요 예측 결과를 어제 밤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미 다들 파악을 하셨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뭔가 회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공모가에 대한 확신, 이런 것도 조금 덜한 상태에서 수요 예측 결과까지 안 좋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미련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 예측 결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621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중소형 IPO들도 보통 1000개 정도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거든요. 그 이상이거나. 그런데 크래프톤에는 확실히 적은 수의 기관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 243.15 대 1. 와, 500대 1을 넘지 않는 경쟁률. 진짜 오랜만이죠. 역대 조 단위 규모의 IPO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카카오뱅크, SKIT,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말할 것도 없이 1000대 1 훌쩍 넘는 수준이었고요. 물론 SKIT,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주 열풍일 때 진행된 부분도 있기는 하죠. 네, 그 밖에는 사실 300대 1을 넘기가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때 증거금 이런 거 없이 우선 수량을 적어내고 실제로 배정되는 수량에 맞는 배정액을 이후에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모가가 너무 높으면요. 수량을 오히려 많이 적어냈다가 배정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못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수량을 적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다른 중소형급 IPO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카카오뱅크,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그때의 그런 열기가 크래프톤에 와서는 확 식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펀드별로 뚜렷하게 투자 심리의 양극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크래프톤 수요 예측에는 대형 기관 투자자와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블랙록 같은 유명 해외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받는 듯 했는데 중소형 운용사와 자문사의 참여는 완전히 저조했습니다. 왜냐? 우선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있었고요. 고평가라고 판단한 펀드도 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소형 펀드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주식을 많이 받게 된다면 전체 운용 자산에서 크래프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도 위험하고요. 또 어렵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예 참여를 포기한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다른 IPO 같았으면 풀베팅하는 경향을 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규모를 고려해서 실수요의 한 2~3배 내외에서만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핑계라면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아주 매력적인 공모주라면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참여하기는 했을 테니까 경쟁률 충분히 높아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 운용이 위주거든요. 공모주를 청약하고 상장 후 단기에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공모주 청약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형 운용사는 상대적으로 단기성 자금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요. 또 인덱스 펀드를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주요 지수 편입 가능성을 미리 좀 점치고 공모에 참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단기 차익 실현성 수요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블랙록은 원래 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우량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 이런 것까지 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어찌됐든 청약 신청액으로 보셔도 빅히트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판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신청 가격 분포표 볼게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는데 공모가 하단 이하를 제시한 기관들이 꽤 많았습니다. 128개의 기관, 참여 건수 기준으로 20.6%나 하단 이하 가격을 적어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수요 예측에서 높은 가격을 써내야 물량을 그나마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근데 상단은커녕 이렇게 최하단 또 그 이하로 제시했다는 건 사실상 물량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나 다름이 없죠.
카카오뱅크, SD 바이오센서, SKIT 모두 하단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하러 굳이 참여를 했느냐? 이건 그냥 좀 들리는 소문이기도 한데요. 공모가가 비싸서 물량을 받고 싶지는 않는데 증권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경쟁률 좀 높여주려고 그냥 참여만 한 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은 공모가를 상단 가격인 49만 8천 원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4조 3천억 원의 자금은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예상 시총도 그대로 약 24조, 바로 게임 대장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22.05%입니다. 이마저 낮아요. 당연하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요.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서 운용사와 연기금의 확약 비율이 조금 높았다는 부분이고요. 해외 기관 투자자는 거래 실적 없었던 기관은 확약을 전혀 안 했고요. 거래가 그나마 있었던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6.19%, 좀 소량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도 굉장히 비교되는 결과네요.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대형 IPO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SD 바이오센서 다음으로 낮습니다. 20%대면 꽤 비율이 높았던 중소형급 IPO들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치죠. 네, 다음으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 수는 비율로 41.47%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미리 했었죠.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10조! 요거 감도 안 오는 수준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27.31%나 돼서 더 불안을 가중시키죠. 네, 카카오뱅크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크래프톤은 그 2배나 시장에서 바로 풀릴 수 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우선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움직임을 우리가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 공모주주들의 유통가능 금액만 해도 3조 4,478억 원이나 돼서 꽤 많은 물량이 당일의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한다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생각보다 부진하고요. 공모 규모가 워낙에 커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열기는 확실히 확 식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이 갈렸다는 부분에서 저조차도 조금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 기관 수도 적었고 또 신청 가격 분포표에서 밴드 하단 이하를 제시한 기관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22.05%로 다른 대여급들에 비해서 훨씬 낮았고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특히 유통가능 금액 10조, 요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기존 주주나 공모 주주나 상장 당일의 매도 물량 꽤 많이 쏟아낼 것 같거든요. 우선 유통가능 금액이 5조 정도인 카카오뱅크의 상장일 성과를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대 주가를 계산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공모가는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신작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기대 주가는 또 다른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하고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전망을 반영해서 예상 실적을 제시해 놨는데요. 세 개의 시나리오,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 그리고 워스트, 베스트로 나눠서 제시했거든요. 저는 보수적으로 워스트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예상 순이익이 1조 1,10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뉴스테이트는 올해 4분기에 론칭,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내년 3분기 출시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 펄은요. 2021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펄을 활용했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의 펄가 좀 높은 이유는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판호 획득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뛴 경향이 있고 또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비랄라 최근에 히트 소식 들려오면서 엄청 올랐었죠. 그래서 퍼가 두 개가 높기는 한데 크래프톤도 신작이 잘 된다면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퍼가 41.3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한번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2022년 예상 순이익 1조 1,106억 원을 25% 할인율 적용해서요 현재 가치로 당겨왔고요. 거기에 41.3배를 곱해서
평가시총 36조 6,909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된 목표 주가 72만 8천 원 정도예요. 물론 신작 2개에 대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가정이 만족될 때 가능한 주가입니다. 뉴스테이트는 첫 분기 일평균 매출이 기존 배틀그라운드 일평균 매출의 100%인 25.2억 원 정도 잡혀야 하고요. 이후의 하향 속도도 만만해야 하고요. 또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첫 분기와 둘째 분기 매출이 붉은 사막 첫 분기, 둘째 분기 추정치의 70%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붉은 사막의 매출도 추정인데다가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반응이 어떨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추정치들은 기본적으로 좀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은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앞으로 절대 상승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공모가는 그닥 매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모주로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청약 한도 화면 통해서 다시 체크하시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다 200%까지 가능하시고 청약 수수료는 환불 시에 징수를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온라인 수수료 무료고요. 삼성도 2,000원 환불 시에 징수합니다. 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주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균등만 노리셔도 249만 원이나 필요하네요. 자, 균등 수량 예측해 볼 텐데요. 크래프톤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중복 청약 가능했던 SD 바이오센서의 데이터를 참고하자면 NH투자증권에 43만 7,733건 몰렸고요. 삼성증권에는 30만 건 정도가 접수됐었어요. 그래서 우선 비슷하게 잡기는 했습니다.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더 저조할 수는 있는데 우선 비슷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45만 건, NH 40만 건, 삼성증권은 30만 건. 그렇다면 배정 물량이 많지 않아서요. 균등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증권사별로 한 주를 받거나 잘 받아야 2주. 그런데 생각보다 청약 건수가 적다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은 청약 당일에 다시 체크할게요. 비례 경쟁률도 우선 예측은 해봤는데요. SD 바이오센서에 31.9조 청약 증거금이 유입이 됐고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에는 58조 정도가 몰렸었죠. 빅히트 카게임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SD 바이오센서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40조 정도 잡았습니다. 40조 기준 비례 경쟁률 계산하면 15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3,73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금액이네요.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걸리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이럴 때 괜히 청약하고 밤졸이지 말고 차라리 시장에서 기회 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모가보다 싼 가격에서 매수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난 영상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분석해서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HK 이노엔 청약하실 분들은 잘 마무리하시고요. 숨가쁘게 달려온 7월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잘 끝맺음 하시고 8월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